자, 먼저 박세웅 어떻게 보시나요? 푹 쉬고 왔는데 기대로임. 참 어렵죠. 예, 근데 한 턴 쉬고 왔는데 사실 뭐가 문제다 얘기가 되게 많이들 하시던데 이게 참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못 하겠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야구를 오히려 별로 많이 안 봤을 때는 쉽게 쉽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야구를 보는 연차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얘기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함부로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알수록 어려운 스포츠라 가지고 지금은 제가 사실 말을 어떻게 저쩌다 말하자 못하겠어요. 전문가 분들이 많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뾰족히 막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당장은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매년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다니면은 학부 때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학사를 가보니까 진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나 박사를 가보니까 내가 더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느낌이에요. 야구도 매년 볼수록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근데 뭐 인터뷰에서도 로테이션 한 번 더 간다고 그 뒤에 이제 못하면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견적이 나오는 선발을 로테이션에서 뺀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좀 문제는 그냥 두드리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넣는데 두드리 맞는다는 건 이제 구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면 뭐 볼 배합이 떨어졌다, 볼 배합이 안 좋다 익힌다는 얘기 아니면 뭔가 습관이 들켰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가 또 다가오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좀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올해 초반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못할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저도 당황스러운데 뭔가 대책을 찾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어쩌저쩌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건 되게 쉽게들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뭐 로테이션 들어가면은 뭐 더 잘하지 않느냐 뭐 지금 뭐 홍민기 선수도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히 선발은 한두 경기는 그렇게 이제 대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 쉽게 막그 대체 선발 투수를 놓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을 가지고 간다는 쉬운 얘기도 아니고 또 대체 선발로 거론된 선수들이 지금 선발로 준비를 한 것도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무슨 카드놀이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몽이어린 말씀대로 그냥 평균을 수렴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쵸? 그러니까 패턴이 늘상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가 여름쯤에 이제 안 좋다가 이제 하반기 끝나고 한 8월 정도부터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8, 9월 좀 회복하고 마치는 엔딩. 그래서 항상 4점대 한 초중반, 3점대 후반, 4점대 중반 이 정도 평균 자책이 10승 안팎의 기록을 늘상 했고 뭐 끝나고 보면 이닝을 이제 한 170이닝, 180이닝 그래 조화를 하는데 그냥 올해는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 그 8연승 할 때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알이 깼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못하니까 좀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박세웅 선수의 안 좋은 패턴을 벗어난 걸로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좀 회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이즈의 한계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이즈도 사이즈고 근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박세웅 선수 얘기를 앞에 좀 했었는데 저는 뭐 얘기했듯이 그 평균에 회귀하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에 좀 직면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초반이 너무 슈퍼 에이스 모드였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돈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극복 못하냐라는 얘기를 들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좀 더 현명하게 쓴다면 한 10경기쯤 나오고 한 템포 쉬고 그런 패턴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실 그 프로 생활 내내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다가 한 6월쯤에 안 좋았다가 좀 퍼져 있다가 한 8월쯤에 다시 좋아지고 그런 패턴으로 가서 결국은 10승에 150, 170이닝 이 정도 던지는 건데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패턴이 나왔다는 건데 계산이 선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맞게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매년 5월 6월 안 좋았다 그쵸? 제가 생각해도 매년 5월 6월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고 유니폼 공군이고요. 제가 공군 출신이 이거는 꼭 사야지 했었습니다. 옛날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좀 기간을 놓쳐가지고 싸다가
샀다가 지금은 샀는데 마킹이 추가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마킹들이 있는데 이미석 선수라든가 일단 이미석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석 선수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은 이제 나오는 수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지금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졌죠. 네,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게 견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재작년에 나온 거는 이 견장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면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추는 그냥 폼이에요. 단추는 그냥 폼이고 근데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색깔이라서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육군이나 해군은 견장 색깔이 달라서 되게 어색해요. 참고하시고 손영민이 신랑이 공군이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병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영예자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공군에서는 간부를 영예자라고 하죠. 이게 공군 용어가 좀 나오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 토종학씨님 네 안녕하세요. 래프로 라이브 참여해요. 49분이 벌써 들어와 주셨고요. 자 오늘은 정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슈퍼 땡스 슈퍼챗이죠. 슈퍼챗 감사드리고 나승엽 선수 올라온 소식 들으셨나요? 예 오늘 콜업이 됐고 선발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 6번 1루수로 아마 그 라인업에 나왔을 건데 오늘 경기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나승엽 선수의 복귀는 굉장히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인데 다만 조금 의아한 거는 그 나승엽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 고승민 선수가 이제 수비를 안 보일 줄 알았는데 2루수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승민 선수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한태양 선수를 지명타자로 해놨던데 그 진짜 우천을 기념해서 그냥 장난삼아서 한 건가 앞에처럼? 아니면 근데 제 뭐 합리적으로는 고승민 선수의 무릎 상태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단 괜찮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사실 무릎 아픈 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가 크게 있지도 않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나온 지도 한 2주쯤 됐거든요.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좀 관리가 돼가지고 좋아졌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군만마가 온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농열이님 말씀처럼 주루도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일요일에도 3루 슬라이딩도 그렇고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무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괜찮으니까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또 화제를 주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올해는 제가 유니폼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유니폼이 돌아오면 그 작년 말에 일단 코어 떨이 할 때 그때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제가 한동안 안 사다가 그때는 거의 다시 오지 않을 떨이 찬스급이었어가지고 저 좀 많이 샀죠. 많이 사가지고 근데 그때 산 게 요거고 작년 바다 그 다음에 원정 카파 원정 그 50에 50%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동백 작년 거 프로페셔널 를 샀었습니다. 그렇고 올해 산 게 지금 공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드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은 마킹 같은 경우에는 추억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도 끝없이 거슬러 가야 되는데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현재 진행형인 것부터 제가 얘기를 먼저 하고 소재를 뭐 천천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뒤로 가면 또 그 너무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최근에 한 거는 한태양 선수고요. 한태양 선수고 점 찍어 놓은 것은 일단 5월 13일인가 기아전에서 대타인가 대수비로 나서 타석이 들어왔나 그때 이루타를 치는 거 보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쇼츠로도 대대적으로 올렸었는데 이 방망이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시즌 초부터 좀 방망이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되게 있었고 좀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치는 거 보고 좀 확신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방망이 재능이 있고 단순히 똑딱이가 아니고 이런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보다 방망이에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응원을 하게 되고 이제 파게 됐는데 드림 유니폼은 개인적으로 한 자릿수가 이쁜 것 같습니다. 이거 번호가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별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자릿수면은 옆구리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자릿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자릿수 선수 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백넘버가 바뀌면서 한 자릿수 6번으로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킹을 할 때 사람 심리가 한 자릿수는 약간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는데 번호가 더 작으니까. 근데 마킹 그 드림은 한 자릿수가 저 옆에 이것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두 자릿수라면은 개인적으로 한 자릿수가 이쁜 것 같습니다. 뭐 장두성 선수 7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박두식님 홍민기 그죠. 홍민기 선수도 뭐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마 마킹이 지금 품절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홍민기 선수는 본인이 38번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선배 선수가 와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안전자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마킹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상명권으로 1,000원에 가기 때문에 5,000원에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저 연차에 연봉이 작은 선수들한테 해준다면은 조금 더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부산 토종아씨님, 승민이 무릎도 안 좋고 신장도 큰데 많이 수그리고 수비한 이루수가 맞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키가 큰 내야수인가 이루수, 삼루수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물론 좀 편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무릎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컨디션을 보면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팀 구성을 보면은 고승민 선수가 2루가 아니면 다시 또 갈 데가 없긴 합니다. 외야로 다시 나가기에도 그렇고 뭐 2루 1루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콜라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좀 옛날 생각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옛날에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그때는 워낙 다 튼튼한 선수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팬들은 사실 얘기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몸 상태는 사실 선수들이 알고 팀이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루수로 가는 게 일단 생산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수비도 나쁘지 않고요. 그만하면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1루나 지명타자나 조금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정 지명타자는 없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지금 지명타자 슬롯에 써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내년에 한동희 선수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2루를 보되 좀 지명타자랑 1루 슬롯을 적절히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외야로 다시 보내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루로 들어오고 방망이가 비로소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로 외야로 보내는 건 너무 혼란인 것 같고, 또 현재는 외야에 자리가 없죠. 레이스 선수가 물론 어제까지 같이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너 외야수보다 이루수가 같이 갈지 높으니까요. 네, 그렇고 몇 게임 남았냐님, 그 각 구단 몇 게임? 그거는 잠깐만, 각 구단 몇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봤더라? 그 팀별로 몇 승 몇 패 한 표를 어디서 봤는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 7게임, 8게임 이 정도 남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박두식님, 멤버십 가입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멤버십 가입은 이게 아이폰에서는 모바일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PC로 오시면은, 컴퓨터에서 보시면은 그 구독 버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요 밑에 떠 있는 인터넷 화면 보이시죠? 요 인터넷 화면에서 여기에 이제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폰에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멤버십 가입 버튼이 PC로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니까, 네, 멤버십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K광님, 아이고 롯데야님 늘 잘 보고 있는데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전준우 2,000안타, 김효중 2,550 세이브 기록 유니폼 사실 건가요 앞으로? 일단은 구매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굉장히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전준우 선수 2,000안타 유니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디자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들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사 모으는 분들도 고민을 할 정도로 조금 몽열이는 말대로 약간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해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준우 선수는 안 살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 다른 거 뭐 배지나 그런 다른 굿즈들을 좀 살 것 같습니다. 좀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게 나온 것들 사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기념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유니폼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건 같아요. 그 여기는 견장이 딱 붙어 있는데 색깔이 너무 이질적이다. 차라리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했으면 그나마 참을만 했을 것 같은데, 저게 검정색이 되면서 너무 무슨 전기 테이프 발라놓은 거 마냥 되게 촌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견장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준우 선수의 취향이라고 쳐서 뭐 그냥 그렇다 쳐도, 제 생각에는 견장만 딱 붙이 아니었거나 견장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뭐 그랬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이게 전준우 선수가 이것 때문에 별로 미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전에 언제지? 1500안타 200홈런 기념인가? 그것도 거의 디자인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 취향이 흰색이 검은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뭐 펜이나 아니면 금속 배지 뭐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크릴 키링, 그러니까 저는 제일 괜찮은 건 그 아크릴 키링으로 보입니다. 아크릴 키링. 네, 그래서 뭐 저는 아크릴 키링 정도는 기념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준우 선수의 사태를 보고 느낀 게 있었는지 투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원중 선수는 그래도 좀 이런 미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로고는, 이 와펜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밑에 있는 와펜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굉장히 좀 과감한 색 배치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이쁜 것도 그렇게 막 포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일단 잘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후보 1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라글란이라고 하나요? 네, 이 팔만 이렇게 배색하는 게 되게 어깨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일반 팬분들이 저거를 했을 때 굉장히 어깨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라글란 디자인이 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무슨 디자인은 아니다. 그리고 뭐 사실 검은색이 관리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바탕에 핑크색이 되게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근데 또 200 세이브를 할 거니까 뭐 150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크게 봤을 땐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유니폼은 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이 와펜은 살 것 같아요. 이 와펜이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뭐 키링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건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니폼은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니폼을 되게 많이 사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념 유니폼 얘기는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뒤에 또 원중 언니 거 예쁘다. 김원중 선수는 전에 100 세이브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 감각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라글란 디자인은 어깨가 어지간하면 굉장히 좁아 보여서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는 멋있겠죠. 김원중 선수는 멋있을 건데 어지간해가지고는 이게 멋있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자 또 이어가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인터넷 창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재밌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 그래서 한태양 선수 얘기를 제가 하다가 끊었는데 아무튼 그런 확신이 있었고 응원의 의미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제가 마킹을 한 이후로 또 잘하고 있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뿌듯함도 있고 그냥 이런 유망주 선수들 마킹하는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건 없지만 약간 내가 좀 키웠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은 느낌 인 것 같고 K광님 전준우 선수는 기념 유니폼이 또 나올 일이 은퇴전까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고민된다. 그쵸. 지금 전준우 선수가 남은 기록이 사실 2000안타 1000타점을 같이 하는 선수가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인 건 맞죠. 근데 하필 디자인이 저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못해 까만색 빨간색으로만 해줘도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자 킹 디카프리오님 반갑습니다. 조세진 선수는 지금 컨택이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조세진 선수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너무 급하고요. 본인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치는 메커니즘으로는 공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재조정을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두식님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전준우 선수가 앞으로 좀 그 통산 기록이 뭐가 나올 게 있는가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어디 보자. 지금 1799게임이니까 2000게임? 은퇴 전에 2000게임을 채울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계약 2년 차인데 2년 남았으니까 지금의 기량을 유지한다면은 2000게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인스 윤님 하고 정현님 반갑습니다. 2000게임이 일단 큰 마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홈런 219개, 도루가 138개, 득점이 1087득점, 타점이 1016득점, 2000경기가 제일 큰 것 같네요. 지금 남은 그 이정표 중에서는. 그리고 다른 거는 막 엄청 큰 이정표가 없어요. 지금 2루타도 405개니까 502루타를 채우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은퇴 전까지. 한다면은 통산 2000경기가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통산 타율이 2할 9푼 9리거든요. 과연 남은 시즌 동안 통산 3할에 맞추고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요것도 약간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유니폼이 좀 의미가 생기네요. 왜냐면 전준우 선수가 남은 큰 기록이 2000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0경기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고 꼬부기 유니폼은 어떤가요? 춤추는 꼬꼬님. 자 일단 꼬부기 유니폼 디자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꼬부기 유니폼 나온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AI 돌려가지고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그것들과 수준 차이가 물론 없을 뿐더러 그것들보다 못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편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런 건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제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만 사는 편이에요.
그라운드에서 입는 거 위주로 사는 편이라서 이런 경기할 때 안 입는 유니폼은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하여간 별로 정이 안 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기에서 안 입는 거는. 그리고 다만 이제 마킹지는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마킹지는 귀여워서 오히려 뭐 마킹지만 사가지고 어디 뭐 짐색이나 그런 데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정도 드는데, 문제는 마킹지에 지금 빠진 선수가 많죠. 요즘 이제 핫해진 홍민기 선수라든가 윤성빈 선수도 없고 해서 뭐 마킹지를 좀 추가하면은 차라리 마킹지를 사가지고 좀 다른 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렇죠. 그렇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제 엘리트를 욕하는 방송이 되고 있는데, 형제 엘리트 규탄 대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저도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형제 엘리트 규탄 대회를 같이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조금 민원을 제기를 해줘야지 조금 정신 차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로 살 수 있는 어떤 불만은 표출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유니폼 아시다. AI가 시안에게 더 이쁜. 그러니까 워낙에 이쁘게 나온 것들 많이 봤어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니폼 자수 마킹 이슈도 있고 디자인도 별로고. 그러니까 그 마킹 이슈는 제가 뭐 프로페셔널 마킹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마킹이 작년 걸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삐뚤음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시던데, 사실 좀 삐뚤음한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폰트가 작년 거 쓰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삐뚤음한 거야 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폰트가 작년 거인 거 이렇게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그는 뭐 할 말 없는 거고. 박두식님, 개인적으로 오이드 검정 롯데 유니폼 멋있어 보여. 강팀 느낌. 네, 그쵸. 근데 사실 저 유니폼이 실제로 입을 때는 막 강한 팀 유니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하고 2002년에 입었나 짧게 입은 유니폼인데, 약간 리뉴얼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멋있어졌고 이뻐 보이는데, 근데 저 오이드 유니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오이드 유니폼,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프, 그다음에 블랙 얘기하면 앞배번 왜 안 해주나, 이게 굉장한 불만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회색 시절 회색 오이드? 그러니까 회색 오이드는 제가 티셔츠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오이드 유니폼이랑 챔피언 유니폼 왜 앞배번을 안 해주는가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작년 코어 때까지만 해도 그 자수 마킹을 하면 앞배번 해줬는데, 지금은 앞배번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본 걸로는 프로페셔널 직사수 마킹을 해도 앞배번을 안 쳐준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 슈퍼 에반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유니폼들은 앞배번이 디자인의 하나거든요. 그게 빠지면 엄청 허전해요. 로고 자체가 엄청 허전해서 안 해준다. 그리고 그 마킹 지에도 마킹 키트에도 왜 앞배번이 없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의 일부인데 그게 어떻게 앞배번을 안 해줄 수가 있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배번을 지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두식님, 지금 입고 있는 건 밀리터리입니다. 예, 공군 밀리터리 유니폼이고, 저는 올드 블랙은 없습니다. 올드 블랙은 없고, 이번에 샀는데 앞에서 자주 해주나요? 직자수는 아직 해주는군요. 홈저그님, 직자수 자수 마킹기는 안 주는다. 그러니까 자수 마킹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끝나누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앞에 지금 춤춘도 꼬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센틱 직자수 안 해준 거 너무 야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끝나누기죠. 끝나누기인데, 이게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히려 장사하는데도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센틱 산 사람들이 사설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안 좋은데? 아니, 너무 좀 근시안적인 그 시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직사수 마킹 키트를 사가지고 제가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앞에 업체 유니폼에 안 해주는 것도 그렇고, 마킹 그 부착 서비스를 이런 거는 사실 뭐 안 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면 해주는 게 자기도 좋을 텐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막말로 사실은 그 마킹 붙여주는데 그 직원들이 무슨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해진 시급이 빠지는데, 굳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근무 시간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왜 안 해주나?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불만이 있고, 뭐 이게 앞전에 ATC가 있었고 호어가 있었고 지금 이제 형지로 왔는데, 어떻게 매년 바뀔수록 구간이 명간이라는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어로 바뀌었을 땐 ATC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형지로 바꾸고 나니까 그나마 코어는 선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다음은 어떻게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디다스 시절이 근본이었죠. 아디다스 시절이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수요가 그렇게 안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싫으면 사지 마 이런 느낌이라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PC된 싸기라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팔아줘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푸페도 직자수가 아닌 자수 마킹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막 하면 6달이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언제 기다리고 저 같으면 사설을 갑니다. 근데 선수들한테 인센시브를 챙겨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공식 마킹을 하는 건데 좀 에바가 많다라는 생각이고 지윤님 오늘도 기부천사로 나시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빠르게 멤버십을 타가고 계십니다. 오, 바로 품절이에요. 바로 품절 감사드립니다. 자, 홈저그님 아디다스 때는 롯데백화점 아디다스 매장에서도 판매했었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저것도 좀 아쉬운 게 롯데라는 회사가 유통 회사인데 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굿즈를 안 파는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 지역이라도 좀 롯데백화점 큰 데나 그런 데에서 팔면 자기도 장사하기 좋을 텐데 왜 안 하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안 되는 것 같고. 홉저그님이신가요? 홈저그가 아니고 홉이시죠? 홉. 그 제 땡스 그 화면에도 홈이라고 했나 홉이라고 해놨나? 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이상하게 해놨으면 고치겠습니다. 어디 보자. 홉이라고 해놨네요. 홉저그님. 네, 정정해서 부르도록 하겠고 KT는 9시 55분부터 경기 재개한다. 빡센데요. 네,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몇 텐지 한번 볼게요. 지금 AKT 6회 말인데 지금 경기를 재개한다고요? 이러면 11시까지는 최소한 가겠는데요. 경기가 지금 근데 경기가 또 0대1이니까 이 경기를 또 홀드로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가 일찌감치 와가지고 안 해가지고 좀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SSG 졌고요. 네, 지금 타팀 경기를 한번 보면은 네, SSG가 두산한테 2영도로 줬고 그 다음에 KT가 한 점 차로 이기고 있고 키움이 역전을 했네요. 키움이 뒤집었습니다. 키움이 뒤집었는데 키움이 오랜만에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주승우 선수가 나와 있고 9회인데 석점 차의 주승우 선수면은 어지간하면 막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우리가 LG하고 게임 차가 한 게임 차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0.5 게임 차로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KT가 L을 잡아주면은 네, 그래서 이 결과도 좀 기다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키움이 뒷심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나고 나서 확실히 조금 좋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알칸타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선발진에서 2명이 계산이 서니까 좀 야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망이 2명을 영입했었는데 외국인을 2명이 너무 다 못했던 바람에 사실은 별 의미를 못 가졌었고,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알칸타라 선수가 투수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5경기 중에 2경기는 이제 야구 같은 야구가 됐다. 오늘은 임지열 선수가 3안타에 홈런 한 개 4타점으로 굉장히 활약을 했네요. 임지열 선수가 직관 가서 보니까 하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체밖에 안 보이던데, 하여튼 예로부터 히어로즈가 헬스의 진심인 팀이죠. 그래서 웨이트의 어떤 운동론자였던 이지풍 코치님의 원고장이긴 한데 아무튼 히어로즈가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잘해주고 있고 오늘 투수조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승리를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우 원종현 선수가 자리를 바꿨다가 다시 바꿨네요. 주승우 선수가 셋업으로 갔다가 다시 마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승우 선수가 가장 강한 투수인데 앞으로 보내는 게 나은가 뒤로 보내는 게 나은가 고민하다가 다시 뒤로 보내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고 내일 라일리 공격이 가능한가? 우리가 라일리 선수를 만난 적이 없죠. 올 시즌 내내.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디 보자. 라일리 선수 만난 적이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 만났군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시즌이 반이 도는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잘 피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랄리 선수 던지는 거 정확하게 못 봤단 말이죠. 우리하고 경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예상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평균 구속이 149km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146. 전형적인 파워 피처군요. 이 선수가. 사실 별 기대가 안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별 기대가 안 되는데 플레이시부터 1.10이고 89.1인 114, 30, 44분넷이니까 진짜 앤더슨 라이스 선수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썩 긍정적인 예감은 사실 안 드네요. 근데 그냥 뭐 미신인데 그 억가라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신의 영레바리를 해가지고 내일 뭐 공략을 전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앉아갖고 당할 것 같고 오늘 비행기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영레바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라일리 선수가 강속구 투수 같아요. 평속이 149라는 거는 직구가 보통 150대 한 3, 4는 나온다는 얘기니까 빠른 볼을 던지는 전형적인 파워 피처인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이런 타자를 지금 다 당하고 있죠. 네, 당하고 있어서 뭐 나승엽 선수가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희망회로도 돌릴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박두식님, 데이비슨이 잘해주길 내일 못하면 교체하려나? 근데 데이비슨 선수 거는 인터뷰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고 한데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땐 교체를 생각할 성적은 아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진 교체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지금 바꿨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바꾸긴 힘들 것이고 단장님이 미국 가 계신 거는 뭐 만약에 우리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적이 좀 더 유지가 돼서 이게 한 8월 때까지 유지가 되면
그때는 뭐 아니면 도란 도박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찌됐건 지금은 데이비슨 선수가 뭐 만족스러운 활약까지는 아니지만 꾸역꾸역 어떻게 저렇게 해주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쪽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바꿨다가 쪽박 영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개최악 5이닝도 못 버티는 그런 선수가 오게 된다면 최소한의 지금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를 운영하는데 계산이 서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다가 좀 선수를 물색하다가 8회쯤에 갔는데 우리 팀이 계속 이제 2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해요. 네, 2위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하고 마침 매물이 나온 선수가 진짜 좋은 투수가 있다면 그때는 도박을 걸어봐도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비슨 선수 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왜냐면 또 초반에 좋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위가 좋은 선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키움 이겼다고요? 키움 9대6인데 이겼네요. 자, 그래서 또 기아가 무섭게 쫓아오다가 또 한풀 꺾이게 됐네요. 기아가 계속 추격을 했었는데 아무튼 키움도 3할 승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리그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고 지금 2할 3푼 1, 2 이 승률이 아니고 2할 8푼 4리예요. 키움의 승률이. 그래서 3할 정도만 해준다면 그래도 키움도 나름 최하위 팀이지만은 자존심이 지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비 유니폼 계속 팔랑거려요. 얘 선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디 보자. 감보아 선수 슈퍼스타 GM님 감보아 진짜 이렇게 잘 던지면 다저스로 돌아가겠죠. 근데 뭐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같이 계속 잘 던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살짝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완 파이어볼로기 때문에 공략이 힘든 것도 있긴 한데 뭔가 한 번은 부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결국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메이저리그를 가는 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선수고 본인도 반 시즌만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소식이 오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박두식이 말씀하신 에이스 득도 뭐 마찬가지로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까지는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저스는 워낙에 뭐 강팀이니까 자리가 잡기도 하죠. 그리고 후아님 요즘 대세는 구위형 용병이네요. 그렇죠. 뭐 구위형 투수들이 이게 ABS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그 포구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강한 공을 내다 꽂기만 하면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구위형 투수들이 많이 유리해진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리그 흥행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구위가 좋다는 거는 굉장히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다만 좀 국제 대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당연히 우리는 ABS에 익숙해져 있다가 나중에 국제대회 가면 ABS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좀 고민이 있는데 시그럽게 잘 해내겠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 용화님 감보아는 2년 풀로 던져봐야 할 듯. 투구 폼이 팔로 만들어지고 몸이 많이 뒤틀린 스타일이라 150이닝 던져본 적 없는 듯 부상 위험도 있을 듯. 그쵸. 그러니까 정규 시즌 풀타임 선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분명한 위험 요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근데 던져봐야지 나오는 거라 가지고 지금은 뭐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의외로 뭐 첫 턴부터 잘할 수도 있고요. 뭐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뭐 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와도 우리가 너무 좀 실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레슬링을 한 선수라서 기초 체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치는 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성빈 선수도 A등급 안 입어서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가운데 꽂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고 정현님 말씀대로 레슬링을 했던 선수고 형제들도 다 레슬링을 했고 그러니까 감보아 선수가 어릴 때 이제 했던 게 레슬링 믹스축구잖아요. 둘 다 운동 능력 괴물들만 하는 운동이라 가지고 또 형제들도 레슬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 체력적인 거는 전 그렇고 성비나 노는 것 좀만 줄이자.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서면에 자주 출근했는데 근데 집이 서면이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선수들이 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는 것만 아니면 사실 20대 청년 나이에 뭐 술 안 먹고 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야구를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지탄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선수들의 사적인 뭐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그 유튜브 상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 사직동에 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힘든 게, 저는 길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야구 선수인데 제가 어찌되건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음날에 혹시라도 마주치면 대단히 미안하고 대단히 어디 무슨 죄진 사람같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앞에서 욕을 한 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선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박두식님, 그래서 100구 넘게 던져 150, 150씩, 그쵸? 슬링이라는 게 진짜 워낙 신체 능력 좋은 사람들이 하니까요. 승규리님, 강민호 씨 10번 챔피언 홈 유니폼 무료로 가지실 분, 예,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가지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강민호 씨 저도 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이게 뭐더라? 이 7시즌 밀리터리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산 거는 앞에 로고도 로고인데, 저는 마킹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버전 밀리터리가 굉장히 마킹이 이쁘게 나와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대호 선수를 할까 손아섭 선수를 할까 강민호 선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강민호 선수를 했는데, 하필 그 해가 마지막일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저는 그래도 뭐 강민호 선수 한 개쯤 있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도 뭐 얘기하지만 저는 뭐 늘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호불호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 유니폼 되게 폰트나 이런 게 이쁘게 나와서 되게 잘 산 유니폼을 생각을 해요. 이대호 선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쁜 유니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정현님 말씀처럼 맞아요. 선발 전날에 이렇게 프로로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모습만 아니라면 쉬는 날에 좀 놀고 하는 건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승규님이 유니폼 나눔을 하신다고 하는데, 95 사이즈의 47번 강민호 선수 홈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95만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못 받는 것 같고, 체격이 맞으시는 분들은 나눔이니까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렇고 박두식님 강민호 복귀 원하시나요? 감정적으로 원하는데 이성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마지막에는 한번 보고 싶고 부르고 싶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우리 팀 구성에서도 필요가 없는 일이고, 삼성 입장에서도 강민호 선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물론 은퇴를 해도 이제는 삼성 코치로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코치로라도 우리 팀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코치로서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근데 강민호 선수는 은퇴를 하고 나면 해설위원을 일단 좀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워낙에 다 친하니까 그런 부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엄메시아님 강민호 나승엽 선수 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승민의 수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콜업된 걸로 보이는데, 윤동희도 5회 초 2군 내려갔을 때 2군 꾸준히 나서면 안타라는 정도 차는 느낌에 다시 콜업된 걸 볼 수 있었는데, 나승엽이 2군에서 경기도 많이 안 뛰고 안타 하나 못 쳤는데 너무 생각 콜업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김태형 감독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일단 올리고 써봤는데 못하면 다시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팀에 부상자가 많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가 사실은 좀 무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올려가지고 좀 정훈 선수도 지명타자 치고 있다고 좀 내렸고 이런 거 있는데, 구멍이 너무 많으니 일단 올려서 1루 수비 써보고, 지금 또 안 맞던 게 체력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 올려봤는데, 만약에 한두 경기 내보고 영 안 맞으면 다시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콜업은 해보는 게 맞다고 필요하는데, 기회를 진득하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번 시리즈 안에 나와야지 좀 계속 갈 수 있지, 아니면은 2군 다시 내려가서 좀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K광님 KT 경기 재개, 그쵸, 위즈파크 거의 다 나갔네요. 왜냐면 지금 10시니까 집에 가셔야죠. 네. 이거 되게 춥기도 할 거고요, 비가 내렸으니까. 그렇고 해피순미님 기아에이지 쓱 다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진짜 이겼네요. 그리고 지윤님 우왕 가신 분 유니폼 입고 가도 되나요? 우리 팀하고 척의 진 경우는 아니면 이제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도 그때의 추억이고 또 선수를 응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좀 문제가 있게 떠난 선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K광님 이대형이 해설하는 경기는 왜 매번 경기 우선 중단에 연장도 길어지는 건지, 이대형 위원이 그런 또 징크스가 있나요? 이승규님 박수용 다음 경기도 말아먹으면 당번 안 올리겠죠? 김태형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다음 기회엔 기회 줄 건데 그 다음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도 아닌지라 다음 기회가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박두식님 원래 주전급, 근데 주전급에서 이군성 잘 안 보지 않나요?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 정도면 사실 이군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타격 부진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군의 좋은 모습 보고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저는 이군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승엽도 커리어가 이제 급수가 나오는 선수면.
다만 눈 맞은 거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6월 동안 안 좋았던 게 5월 동안 안 좋았던 게 체력적인 이슈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민호 선수 방송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 일단 그 방송사에서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현장에 욕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본인도 약간 이대호 선수를 보면서 좀 유튜브나 방송 쪽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워낙 그런 쪽에 끼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당장 현장보다는 저런 유튜브나 방송에서 활동을 좀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낚시의 신님, 롯데자이언츠자 티미님, KK님 반갑습니다. 복귀 전 우천 취소가 단비 같다. 사직에서 선수들만 안착 안 하시나요, 젤리아님? 저는 안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는 척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막 약속해서 만나는 거 아니면 길 가다가 마주치고 하면 제가 눈이 안 맞추면 인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는 척도 잘 못하겠고, 그냥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뭐 경기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뭐 야구장에 출근하는 날이나, 근데 그 외에는 선수들도 그냥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슈퍼스타 GM님, 자TV 영상을 보다가 구승민 짜증스러운 말투가 보이던데 아무 심리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부분들은 조금 팬분들이 봤을 때 안 좋으면은 PD 편집 쪽에서 좀 편집을 해주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좀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좀 가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구승민 선수가 그동안 워낙에 자TV 협도적이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안 가려주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 K광님, 내년에 한동희 형 3루 손호영과 경쟁할 텐데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한동희 선수가 3루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년 시즌 예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동희 선수가 오면은 내년에 또 스프링 캠프 치러보면서 또 구상이 나오게 되겠죠. 나오게 될 것이고, 어디 보자. 승규리님, 구승민 선수 쫓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미라미님, 방어율이 9등인데 성적이 3등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좀 그 야구 월요일에 하는 뭐 야구의 참견이나,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는 야구 토크 방송들에서 얘기하는 게 롯데는 방망이 힘으로 상위권 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동의를 전혀 못하는 게 지금 평균 자책이 9위인 게 앞에 까먹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6월은 지금 VPN 평균 자책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같은 경우에도 앞에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1등이 사실 지금은 방망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통계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수진 약하고 방망이 강하다 이 얘기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다만 이제 뭐 다른 토크 이런 방송사에서 얘기를 하기는 롯데 경기를 다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록만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월에 롯데는 밸런스의 팀이지 방망이만 강하고 투수진 약하고 그런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 보자. K광님 맞아요. 피하는 거 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홉저그님 사직구장 바로 앞에서 하는데 어디에 자주 출연하시나요? 근데 제가 사직동 이 동네 살긴 하는데 평소에는 사직 구장 근처에 막 갈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요새 자주 가는 그 사직역 옆에 파수구치에서 제가 종종 할 일들을 하곤 하는데 뭐 그거 말고는 자주 가는 데는 그냥 뭐 자샵 정도 네. 내려가다가 그냥 생각나면 들려서 뭐 있나 한번 보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정현님 KT 주말전 직관 가시나요? 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자티비님 창원 엠팍은 직관 안 가시죠? 그러니까 힘든 게 평일 게임을 가면 집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늦어지니까요. 그렇고 저는 또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창원이라도 갔다 오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스케줄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직구장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굳이 원정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용아님 1군에서 보여준 선수들이 2군 코치들이 코칭을 안 한다. 저도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티비님 드림 유니폼 마킹지 전민지 했나요? 제가 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가 벌써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주 됐나? 그렇고 롤라님 내년 걱정은 내년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야구라는 게 한 해 한 해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달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렇고 스포츠 짐신녀님 네 반갑습니다. 기아가 오늘 아쉽게도 졌네요. 네 열렬한 기아 팬이시네 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내일은 또 좋은 경기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T 경기 재개하자마자 3대 0인가요? 아, KT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2위를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2위를 우리가 유지를 한다면 대권 노려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는 8월 말에 2위권으로 올라가면은 좀 윈나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 좋게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년에. 그래서 저는 기회 왔을 때 좀 도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아가 우승하는 거 보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T가 이기면은 0.5 게임 차 아닌가요? 지금 한 게임 차 나던데. 네, 아무튼 2위로 시즌이 끝낼 수가 있다는 계산이 서면은 저는 과감한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롤라님 달북초 출신하시네. 아마 위쪽에 사시는 듯. 아, 잘 아시네요. 그 동네 위에입니다. 그 달북마을. 네, 정확히 말하면 온천삼동인데 이게 경계선이라 가지고 제가 편의상 사직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잠만 온천삼동이고 생활권은 사직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 한 개 차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고 어디 보자. 승규님 선발이 6이닝 컬스마이 롯데는 8승 2패 정도 할 듯. 근데 이게 또 불펜진이라는 게 또 언제 부진할지 몰라가지고 뭐 지금은 그럴 것 같아 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최준용 선수가 언제까지 지금같이 해줄 것이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최준용 선수라면 2달 정도 됐을 때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뭐 버텨내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일단 그런 불안 요소가 있고 최준용 선수가 내려올 때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K광님 직관 선예매권으로 예매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 예매입니다. 일반 예매고 라미라미님 시간하면 라이브 입중계 한번 해주셔요. 네, 생업이 진짜 힘드신 건 알지만 저도 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4시간 넘게 통으로 비우는 게 쉽지가 않고 좀 그런 것 같은 게 그런 스케줄이 되면은 저는 보통 야구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관 라이브 입중계를 할 만큼 시간이 확보가 되는 날에는 사직에서 게임을 하면 야구장 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 원정 경기인데 제가 그 스케줄이 마침 통으로 비는 날이 있고 다음 날에 큰 일정이 없다면 도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박두식님 시즌권 구매하신 적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해 생각보다 직관에 많이 가지는 못해요. 한 20경기 조금 안 되게 가거든요. 15경기, 20경기 정도 가는데 너무 그 못 가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시즌권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즌권 구매를 할 거면 제가 결단을 하고 올해는 내가 야구를 진짜 열심히 보겠다는 결단하고 일을 좀 줄이겠죠. 그리고 한 40경기 이상 볼 것 같으면 사겠죠. 그리고 어디 보자. 롤라님 하나하고 한국 시리즈 붙으면 폰세 와 있으면 눈앞이 캄캄 그렇긴 한데 뭐 또 지금은 캄캄한데 뭐 어떻게 뭐 폰세 와이스 선수가 추워지면 좀 못하기를 바라야죠. 뭐 실제로 폰세 와이스 선수가 시즌 초반엔 약간 헤맸지 않나요? 그게 추위 덕분이기를 바라면서 뭔가 우리도 공략법을 찾기를 기도를 하면서 김경님 오남배 돼지국밥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밥 먹을 일이 잘 안 생기네요 우리 동네에서. 아미라미님 윈아웃 트레이드는 불펜 보강인가요? 뭐 불펜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단기전은 결국은 투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가 불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불펜진이 엄청 강한 게 아니 선발진이 되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전 가면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간보아 선수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단기전에 2명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럼 불펜이라도 양적으로 늘려가지고 진짜 불펜 야구로라도 단기전을 늘어보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규준님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부님 반갑습니다. 오사카 팬더님 처갓집에 가르시아 마킹인데 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실 가르시아 선수 마킹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렇고 김경대님 최준용 수술에 새 몸으로 야구하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깨 수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어깨 수술을 하고 살아났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팡황님 174, 72kg인데 올드 스트라이프 프로페셔널 105가 나을까요? 110이 나을까요? 110... 좀 애매한데? 저하고 체격 조건이 좀 비슷하신데 거의 똑같아요. 제가 176에 몸무게가 72 정도 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제가 입은 110입니다. 근데 이건 어센틱이에요. 스트라이프 프로페셔널은 제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어센틱은 제가 지금 입은 게 110인데 조금 큰데 105보다 110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프로페셔널은 제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제가 안 입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푸페가 조금 더 작게 나왔다는 얘기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애매하시면 여유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크게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뭐 봄이나 가을에 후드티 같은 거 아예 입으면 꼭 맞으면 그게 작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OST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야구의 참견 보셨나요? 혹시 롯데 보고 운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아, 그게 또 의견이 분분하던데, 저가 그 방송을 다 보진 않았고 그냥 그 기자님의 발언만 제가 좀 인라인이래 온라인에 뜬 거를 잠깐 봤는데, 그거는 사실은 망언이죠. 망언이고,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전공이 언론 쪽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발언이고,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롯데가 이런 투타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집중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지, 운으로 왔다고 하는 건 진짜 잘못된 발언이죠. 이건 그냥 방송인으로서 태도를 생각을 해도. 그리고 OST님, 그러니까 운으로 왔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방송인으로서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운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집중력이 좋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피타고라스 승률 얘기하면서 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세이버에 대해서는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저는 좀 올드스쿨 스타일인 것 같고, 저의 취향은, 그래서 저 방송에 세이버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오늘 방송 주제는 원래는 마킹 얘기였습니다. 오늘 주제 유니폼 마킹 이야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한태양, 나승엽 마킹하게 된 사연이었는데, 다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태양 선수 정도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남의 팀 보고 운 좋아서 3등이죠. 어차피 내려간다는 스트리머가 있다고요? 아, 이거는 그 스트리머가 아니고 그 KBS 야구의 참견에 나온 기자님이 그런 좀 잘못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어디 보자. 네, 야구의 참견은 KBS 스포츠에서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 좀 실언을 하셨습니다. 거기 나오신 기자님이. 그리고 아들이가 트레이드 얘기했는데, 전민재 정철원 선수가 왔잖아요. 기자가 되셔야지 기레기가 되시면 안 되세요. 그쵸? 자, 돌아온 롯데팬님, 방금 이거 드렸습니다. 네, 방금 이거 드렸고, 유니폼 더 보여주세요. 네, 제가 라방 할 때마다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에 2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약간 이야기 재료기도 하기 때문에, 김경대님 정우주 플러스 원의 손성민, 황성민, 하나가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일단 경쟁팀인데다가 1라운드 20살 투수인데 보여준 선수는 가치가 심각하게 높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자꾸 하나하고 얘기가 도는데, 근데 저는 황성민 선수 없으면 하나의 폰세 와이스 선수 공략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팀 티리는 트레이드 안 하죠. 네. 그렇고 올붕이님, 지금까지 킹은 홍성은, 민병헌,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한 녀석 오이드 부페 하나 하고 구매했는데 일부러 마킹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마킹을 하고 나면 좀 그런 이적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속 편한 거는 진짜 유망주 선수 위주로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꼴붕이님처럼 진짜 그런 진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FA 선수들이 오면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게 높은 데다가 별로 순수한 응원의 성격도 좀 먼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춤추는 꼬꼬님, 오이드 블랙은 황성민 마킹했는데 오이드 스트라이프는 누구 마킹할까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킹을 약간 저는 숫자의 생김새도 좀 고려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한 자릿수를 좋아하시냐 두 자릿수를 좋아하시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수로 하실지 아니면은 그 자수형 마킹으로 하실지, 자수형 여접착을 하실지 아니면 전산질 하실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 네. 노읍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예. 그칭 서는 아니고 노군요. 예, 노는 심각하네. 노는 저도 커버를 못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선은 이미 범죄자니까 할 말이 없고, 노는 이게 프로 선수가 아니죠 지금. 프로 선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는 선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답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벅두진 한태양 탐내는 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태양 같은 선수를 주고 우리가 그 달리기 때 뭔가 불펜을 받을 수 있느냐, 대단히 고민이 되지만 저는 불펜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강력하다면은 한태양 선수까지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만, 왜냐면 우리 팀이 2위를 하는 일은 진짜 잘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고 어디 보자. 마킹 얘기로 돌아왔는데, 김경대님, 저는 한동희, 윤동희 마킹이래요. 아들은 이래요. 고승민, 조카는 손성빈. 네, 나름 다 괜찮은 선수들로 하신 것 같고, 손성민 선수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네, 입고 다니기 창피해서 노마킹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에 비워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임스 윤님, 한동희 상무 분대장.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전역할 때가 다 돼가는데, 붕이님 힘내세요. 자, 몽열이님, 최소한 책임도 노고. 오늘도 그 퓨처스가 NC하고 경기를 했는데 등록도 안 됐는데 또 상동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치가 없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번 이해해서
그냥 안 뛰고 싶을 수는 있는데 그럼 보통 티는 안 내는데 왜 티를 안 내지? 김경리 한태양 주승우면은 절하고 해야 제가 봤을 땐 주승우 선수 데리고 오려면 한태양 선수의 1라운드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승우 선수도 인제 서비스 타임 2년째인데 검증이 되고 완성된 불펜 투수인데 만약에 영입을 할 수 있다면 한태양이 1라운드 줘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돈도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근데 제 키우면 주승우 선수는 안 줄 것 같은데 그 주승우 선수까지 내주면은 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받아올 수 있으면 더 큰 반대급부를 줘도 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타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주승우 선수는 아직 안 팔 겁니다. 서비스 타임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노 씨는 윤기련 선수하고 비교할 건 그래서 어쨌든 경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부터 경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는데 못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 막 욕을 막 원색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터 씨님, 네, 뭐 삼성도 갔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저도 저거를 입고 가진 않습니다. 가진 않고 그냥 제 추억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 보자. 네, 커피님 반갑습니다. K광님 NC 프로는 코치에 갈라나요? 지금은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왜 왔어 그럼 롯데 진짜. 네, 그렇고 스포츠 진시현님 류지혁 선수 유니폼 주문했다 다음날 이 레전드네요. 다음날 트레이드라 세상에 취소가 안 되셨던 거죠. 이건 근데 진짜 좀 참사다. 다음에 김진욱 15번 다이고 신대 16번. 근데 오히려 근데 저는 저 등번호 바뀌는 게 오히려 나중에 지나면 한정판 개념이 든다고 생각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번호로 한 1, 2년 정도 잘 입으셨다면은 주승우 선수가 하위 팀에서 10세이브 하면서 2년 연속 10세이브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미 완성형 마무리 투수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입을 키우면서 이 선수는 안 보낼 겁니다. 너무 좋은 선수라서. 네, 지금 29.1이닝 22삼진 5홈런 2.45 2승 2패 10세이브 4호이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팀 고려하면 더 좋은 선수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쵸, 키움도 안우진 선수 오면은 내년에 성적을 또 내야 되고, 왜냐면은 키움증권 스폰서십이 제가 올해가 마지막에 내년이 마지막인가 아무튼 거의 다 됐다고 봤는데 성적을 내야지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정도 한번 성적을 좀 포기를 하고 다음 시즌에 좀 잘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꼬꼬님 홍민기 너무 잘해서 마킹 할까봐요. 자, 일단 홍민기 선수 마킹이 없다고 하는데 다 나가가지고 일단 본인 피셜 등번호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베테랑 선배가 오지 않는 이상. 안전자산 협조근님 번호 안 바꾼답니다. 본인이 선수 본인이 바꾼 생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붕님 그쵸, 홍민기 윤성민 유미석 동시모의 꿈 같습니다. 윤성민 선수는 진짜 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보는 게 현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고 커피님 마킹으로 손아섭만 4개인데 아직 마음에 드는 선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를 응원하시면은 딴 팀에 갔지만 그래도 뭐 선수를 응원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음에 가시면 파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킹을 해주는 건 선수한테 실질적인 응원이 진짜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연찬 선수들은 마킹 인센티브가 연봉보다도 많을 때도 있다고 하고요. 작년 김도영 선수가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팬으로서 보람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좀 이제 하면은 저연찬 선수들 위주로 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님, 빈지님 사랑을 마킹으로 배워서 맞아요. 이승원도 보고 싶다. 이승원 선수가 소식이 없는데 이승원 선수까지 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민기 혹시 38 광땡 좋아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홍민기 선수 나이 때면 아마 김성근 선수 번호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꼴붕이님 휴식은 무조건 찬성이다. 그렇죠. 많이 무리를 했었고 이번 시즌에 시즌 초 손성민 마킹하셨다가 피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손성민 선수는 사실 늘 얘기했지만 본인 28번을 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지 선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가지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지 선수가 언젠가 가면은 28번 달 거라고. 신인 때 28번이었고 본인 이제 롤모델이 아마 버스터 포지 선수일 거예요. 그래서 28번을 원래 달고 싶어 했어가지고 이제는 28번 어지간하면 안 뺏길 겁니다. 본인도 연차가 아주 없지도 않고. 그래서 손성빈 선수를 좋아하시면 이제 28번 손성빈은 안전자산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28번 손성빈 선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포수 판도가 손성빈 선수가 좀 다시 기회가 오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더 좋은 선수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빈 선수 28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선수긴 해요. 네. 잘 해야 되고 잘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K님, 윤성빈 신인 때 148, 149. 네, 던지면서 그래 날리지 않는 제구였는데 보고 싶어 던지니까. 근데 일단 키가 커서 그런 게 있고 밸런스가 이제 안 잡혔다고 하는데 이제 성장이 다 끝나가지고 잘하려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네, K광님, 예, 저도 사설은 네, 마킹이 똑같거나 더 비싸다. 사설이 아마 더 비싸요. 3.5 이래 봤던데 자수고. 네, 기본적으로 그 인센티브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병권 침해입니다.
왜냐면 그 사설 업체들이 KBO하고 선수 라이센스 계약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명권 침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별 제재가 없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재를 할 거면은 구단에서 마킹을 하는 거를 잘 뚫어놔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자수 마킹 업체를 하청을 많이 확보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마킹지도 안 나오고 뭐 자수 마킹은 너무 느리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KBO 리그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마킹 자수 마킹 진짜 6달 6주 8주 6주 8주 걸리는 거랑 그다음에 마킹지 나는 이 선수 하고 싶은데 없는 거랑 이 문제는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킹 성명권 사설 마킹 성명권 침해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사실을 제가 인지한 이후로는 사설 마킹 안 합니다. 요거는 진짜 성명권 침해가 맞기 때문에 송성민 선수 어깨 너무 아깝다. 맞죠? 그러니까 저는 장타력이 있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크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김태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한테 너무 지금 꽂혀 있는 상태라 가지고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기회가 조금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정복은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형 감독 한번 꽂힌 선수를 계속 쓰는 타입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도 갔다 왔고 해서 박재엽 선수가 군대를 가면은 이제 또 기회가 오겠죠. 손흥민 선수 도르저지 약해진 느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르저지가 약해졌다기보다는 일단 안 뛰고요. 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도르억지가 엄청 강하기도 하고 근데 전역하고 그 하반기에 그거보단 약간 못한 느낌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그냥 주자들이 안 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예전 유니폼도 마킹 쳐주면 사서 더 갈 텐데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단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안인데 왜 저 생각을 못하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 유니폼들도 마킹지 사실은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게 사실 마킹 원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해봤자 뭐 얼마 한다고. 네.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유니폼들도 재고를 조금만 갖다 놓고 이제 수량 보고 그 추가 주문 추가 발주 해가지고 하면 훨씬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싶고 은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은퇴 선수 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선수협이랑 또 해가지고 은퇴 선수한테도 라이센스 성명권 권리를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루트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유니폼 쿠팡에서 봤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롯데라는 유통 회사에서 왜 유통이 이렇게 약한가? 좀 이해도 안 되고 자스마킹 인건비밖에 안 되죠. 물론 그 인건비가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을 왜 안 하지? 라는 가장 큰 의문이 있고 맞아요. 사설 마킹 암표 등등.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KBO 리그가 작년부터 엄청 사업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총재님께서 각 잡고 한번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자수 마킹은 인건비 그리고 AK님 박재엽이 덩치가 있으면서 가운데 딱하게 받쳐준 투수들이 던지기 편해 보이듯 아무래도 포수는 잔역이 큰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윤님 온라인샵 롯데온으로 바뀐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자이언츠샵 코어 스토어가 별로 안 좋았었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롯데라는 유통 기업에서 자사의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는 건 전 뭐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커피님 살짝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K광님 사인 자수 마킹 하나에 10,000원 받더라고 해서 업체만 도망사기입니다. 그쵸? 아니 이게 뭐 물론 뭐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명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 자수 마킹은 이거는 성명권은 아니라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 이름 백넘버 써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KBO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킹 시장이 진짜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광고 패치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패치들을 다 팔죠.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근데 광고 패치는 이게 좀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다음 직관 계획 일단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사실 게임이 계속 있는데 제가 좀 스케줄을 보면 저는 미리 계획은 못 잡고 한 전날쯤에 그냥 제가 스케줄도 되고 제 체력도 괜찮고 여러모로 그 다음날 일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은 가는 편이라 가지고 엄청 미리 직관 계획을 잡진 않아서 전날이나 당일에 제가 직관 가면 간다고 보통 공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가면은 뭐 미리 약속을 잡는데 제가 혼자 갈 때는 보통 전날이나 다음날에 그냥 시간 되면 갑자기 가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자리를 보통 외야나 3루 쪽만 가기 때문에 혼자 갈 자리는 보통 한 자리씩 생깁니다. 김경대님, 이번 주 일요일 오신다고 하시고 응원 수건도 모으시나요? 돈 주고 사진 않고요.
그냥 주면은 모아놓습니다. 다음 주 KT는 전부 매진. 이번 주 주말 아닌가요? 이번 주말인 것 같고. 자, 제가 10시 반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흘러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시 반쯤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쵸. 사직구장 뭐 사직동에 사니까요. 뭐 직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땡기면 가면 되고 그런 거라 가지고 전 되게 편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사를 갈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생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30분에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좀 더 얘기해 주시고 네, 얘기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도 마무리하고 요것도 정리해서 또 재업로드 해야 되고 쇼츠도 뽑아야 되고 내일 제 또 그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슬 마무리 해보겠고, 3분 카레 끓으면 끝나겠네요. 네. 라면 한 개 끓으면 이제 끝나겠네요. 네. 젤리아님 감사합니다. 홉조그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네. 지윤님 또 멤버십 선물을 뿌리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몽이어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또 지윤님의 선물을 빠르게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선물 받으셨으니까 한 달은 더 유지해 주시는 게 좀 그것이 아닌가. 네. 야박하게 네 바로 끊지 마시고 네 한 달은 받으셨으니까 한 달은 1+1으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셔가지고 저는 멤버십 990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진짜 마킹해서 라이센스 개념으로다가 그런 개념이니까 네, 소소하게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저도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K광님 원하시던 분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저는 멤버십 전용 이런 건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야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냥 멤버십을 적게 받고 모두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평소에 좀 이런 야박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멤버십 좀 990원 냅두고 그냥 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게 냅둘 생각입니다. 제가 뭐 딱히 멤버십 특전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자, 제가 시계를 보고 있어가지고 딱 정시되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기 전에 쭌쭌님 감사드리고요. 커피님도 감사드리고, 앤디 번즈 선수 네 영상 봤는데 제가 신봉기 선수 마킹도 있어요. 그래서 앤디 번즈 선수가 만약에 뭐 시구라도 이렇게 오게 된다면 신봉기 선수하고 아마 뭔가 시구 스타일 같이 하지 않을까? 그 키스톤이 되게 좋았으니까 이 포즈도 한번 같이 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꼬붕님, 그쵸, 멤버십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보는 게 좋은 거고요. 신봉기 선수도 제가 언젠가 그 부산 MBC 그 방송할 때 가서 한번 사인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봉기 선수 마킹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인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7번 마킹을 가지고 있어요. 56번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7번을 아무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7번 신봉기 선수 유니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7번 신봉기 선수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 떡지님 감사합니다. 7번기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건 사설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성명권 개념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데 그때도 공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유니폼도 저는 깔끔하게 잘 만든 유니폼으로 생각을 해요. 심플이지 베스트 느낌. 유물을 파다 보면 끝없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라방 하다가 얘기 나오면 이렇게 좀 유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신몽기 위원이 다시 부산에 오셨으니까 또 직관때 가가지고 또 더 좋지 않나. 이제는 사실 우리 팀이 다시 되셨기 때문에 신봉기 선수 입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인관과가 김민석 선수 버전도 있지만 신봉기 선수 버전이 찐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구독자분들 오래된 유니폼 자랑하는 콘텐츠, 그쵸? 그렇게 하려면은 근데 제가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네, 그냥 뭐 채팅으로 주시면은 이미지 같은 거를 뭐 미리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할 텐데 저한테 미리 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린다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테마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 마킹은 진짜 좀 자랑해볼 만한 거 제가 뭐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 사진 정리에 제가 뭐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오픈 채팅방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들 그 오래된 유니폼 자랑하는 거. 그리고 뭐 저는 마지막 자랑을 한 게 하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하는 유니폼은 2006년 WBC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라도 못 구해요. 저도 중고로 어쩌다가 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거의 갑오같이 생각하는 유니폼이고 거기에다가 박찬호 선수 마킹 맞는 게 제 인생의 미션입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를 만나뵐 기회가 잘 안 생기네요. 책이라도 한번 내심 사인이라도 하실 텐데 아무튼 거기다 사인 받는 걸 제가 목표로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또 라방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후원 김경대님 마지막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니폼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국가대표 얘기도 뭐 또 시기가 되면 한번 또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경기 하면은 경기로 인사드리고 또 다음 또 라방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 다음 라방은 다음 야음날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멘트를 해보려고 할 말이 없네요. 자, 9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 K광님 마지막 후원 감사드립니다.